몬터레이베이의 명소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을 방문하신 방문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베이에 위치한 엘리시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실러캔스를 만나보실 수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실러캔스를 비롯하여 750여 종, 약 6만 마리의 수중생물을 전시 중이며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또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홉스 해양생물연구소에서 복원에 성공한 멸종생물들을 최초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닷속 세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생물들과 교감하세요. 본 아쿠아리움의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안내문에 적혀있는 안전수칙을 빠짐없이 읽고 숙지하여 주십시오. 안내문은 엘리시온을 퇴장하실 때 출구에 위치한 직원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외부로의 누설과 반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안내문에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엘리시온을 퇴장하실 때 가급적 지워주십시오. 퇴장하신 후에는 파일이 깨져 열람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와 이에 따라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엘리시온에서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또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엘리시온의 손해와 복구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임을 숙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베이의 명소 엘리시온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은 지하 3층, 지상 4층, 총 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층은 엘리시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의 전시관은 8개로 나눠지며 각 구역의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 내외입니다. 제구 전시관은 엘리시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8개의 전시관에서는 관람을 끝마친 관람객에게 출구에서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스탬프를 지급받은 안내문에 모두 모은 후 제출하시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성수기에는 3층에서 특별 전시관을 오픈합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평소에 전시하지 않는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입니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엘리시온에서 퇴장해 주십시오. 각 층의 전시관 및 편의시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 1층 제1전시관, 제2전시관, 로비, 안내데스크, 물품 보관소, 의무실, 수유실, 카페 나이아드. 지상 2층 제3전시관, 제4전시관, 지상 3층 제5전시관, 특별전시관, 네레이드 아케이드. 지상 4층 직원 휴게실, 표본 보관실, 해양생물 연구실. 지하 1층 제6전시관, 제7전시관, 경비실, 오케아노스 기념품샵. 지하 2층 제8전시관, 테티스 해파리 카페. 지하 3층 비품 창고, 먹이 창고, 기계실, 제2의무실. 기본 안전 수칙 모든 전시관은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을 물품 보관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음식물이 풍기는 냄새는 전시관 내의 수중생물들이 당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직원들이 각 전시관의 입구에서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나 용기 등으로 냄새를 차단할 수 있다면 반입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전시관 안에서 개봉하는 것은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몰래 전시관 내로 냄새나는 음식물을 반입하셨거나 개봉하신 경우 구석진 곳으로 가셔서 반입한 모든 음식을 섭취 후 가까운 직원을 부르십시오. 직원이 조금의 주의를 준 후 귀하에게 탈취제를 뿌리고 전시관의 출구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수중생물이 들어있는 수조 앞에서 음식물을 개봉하거나 섭취하셨을 경우 가까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이 크게 주의를 준 후 탈취제를 뿌리고 의무실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의무실에서 지급하는 구토제를 복용 후 전시관 안에서 섭취하였던 음식을 개워내십시오. 토사물과 개봉하였던 음식물은 의무실에서 처리할 것이고 구토제 및 처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귀하께서 음식물 냄새가 몸에 남아있거나 카페 혹은 식당을 막 이용하셨다면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직원에게 탈취제를 요청하십시오. 수중생물들의 영역 내에서만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셨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 선에서 관람은 안전합니다. 탈취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특히 제7 전시관의 수중터널이나 제8 전시관 내부에서 음식물을 개봉하거나 섭취하셨을 경우
즉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이 제2의무실까지 귀하를 운반할 것입니다. 체열 절차와 구토제 복용 후 당일 귀하는 엘리시온에서 강제 퇴장됩니다. 구토제 및 처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귀하께서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개봉하거나 섭취하셨을 때 직원이 이를 발견한다면 귀하를 제지할 것입니다. 순순히 직원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직원들은 당신을 안전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저항으로 인해 직원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제2의무실로 가십시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절단 부위의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5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전시관은 만 9세 이하의 아동과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보호자와 아동,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1층의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하신다면 카페 나야드에 숙련된 직원들이 카페 내 키즈존에서 아동과 반려동물을 맡을 것입니다. 이를 무시함으로써 일어나는 전시관 내 수중생물의 각성은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포식자들은 성체를 사냥하는 것보다 어린 개체를 사냥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전시관 내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동물원과 수족관에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강렬하고 자극적인 빛은 수중생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몇몇 수중생물은 그 불빛을 먹이로 착각할 것입니다. 수중생물들에도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이므로 플래시를 터뜨리셨다면 즉시 그 수조 근처에서 벗어나십시오. 제7 전시관의 경우 뒤에서 느껴지는 수중생물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전시관 밖으로 신속히 나가주십시오. 제8 전시관의 경우 가까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직원이 건넨 검은 모포를 착용하시면 제8 전시관의 출구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전시관 내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수조의 유리벽을 두드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또한 다른 동물원과 수족관에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엘리시온의 수중생물은 냄새뿐만 아니라 소리와 진동에도 민감합니다. 다만 제1 전시관의 중앙수조와 제6 전시관에 한해서 환호성이나 박수소리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중생물이 겁을 먹고 숨거나 흥분하여 발작하거나 수조의 유리벽을 부수려 하거나 각성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속히 흥분한 수중생물의 시야에서 벗어난 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1시간 안에 진정시킬 것입니다. 신속히 흥분한 수중생물의 시야에서 벗어난 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1시간 안에 진정시킬 것입니다. 수중생물들이 1시간 안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직원이 제2의무실로 귀하를 운반할 것입니다. 골절 부위의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전시관 내의 수중생물에게 먹이를 주려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시관 내의 모든 수중생물들은 엘리시온의 아쿠아리스트와 직원들의 관리하에 부족하지 않게 먹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려면 백하우스를 통해 수조 천장에 접근해야 하고 이는 삼엄한 경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먹이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먹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수중생물들은 공급자를 먹이로 삼을 것이고 이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먹이 공급은 개장 전 아침과 폐장 후 저녁 자정에 이루어집니다. 제5 전시관에서 먹이주기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사라진 후 먹이주기 체험은 모든 전시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이주기 체험을 권유하는 방문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시간을 착각한 것입니다. 먹이주기 체험에 참여하신 경우 수조의 청소 비용이 귀하의 유족에게 청구됩니다. 전시관 내 수조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숙련된 아쿠아리스트를 제외한 일반인이 수조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귀하를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한 침략자로 여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자의 말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로 인해 백하우스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수조에 들어가셨다면 수중생물들과 마음껏 유영을 즐기십시오. 해당 수조의 청소 비용과 수조 내 장치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귀하의 유족에게 청구됩니다. 엘리시온 내 직원은 귀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리시온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직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직원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엘리시온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직원을 신뢰해 주십시오. 직원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 줄무늬의 군청색 와이셔츠, 회색 조끼, 검정 바지, 갈색 가죽 구두, 금색 명찰. 이와 다른 인상착의를 한 자가 자신을 직원이라 칭하며 대화를 시도할 경우 근처의 직원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직원이라 칭하는 자와 단둘이 있게 된다면 분실물을 찾으러 경비실로 가야 하므로 경비실까지 동행해달라고 하십시오. 당황하며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직원의 명찰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인상착의까지는 따라할 수는 있어도 엘리시온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명찰까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명찰에 보이는 이름의 귀하, 귀하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무시하고 관람을 계속하십시오. 가명일 뿐입니다. 명찰에 보이는 이름에 인간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적혀 있을 경우 경비실로 연락하시고 최대한 그자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귀하의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당신을 그것 또는 정신이상자 집단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제2의무실로 운반할 것입니다.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음주, 흡연 행위는 엘리시온에서 금지됩니다. 외부에서 해결하십시오. 흡연 부스가 엘리시온 외부에 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제거될 때까지 엘리시온으로의 입장은 금지됩니다. 수중생물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을 제한합니다. 도검류, 총포류를 비롯한 흉기, 폭발물, 주류, DA 지정 스케줄 15레벨의 마약류,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류, 직원용 엘리베이터와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직원을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신 것이 직원에게 발각된다면 한 번까진 괜찮습니다만 두 번째에는 제2의무실로 운반되어 오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화물 엘리베이터는 수중생물에게 공급할 먹이, 수중생물들을 전시하는 수조의 장식, 수중생물들이나 영층에 그것들을 제압할 무기 등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화물 엘리베이터는 무인 승강기로 직원들조차도 화물 엘리베이터에는 탑승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화물 엘리베이터에 탔던 직원과 방문객은 모두 먹이나 장식의 일부분으로 지하 3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의 영층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도중 영층에서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 호출벨을 누르십시오. 바리케이드가 작동하여 입구를 봉쇄할 것입니다. 영층 홀의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정신오염을 저지하십시오. 큰 소리를 내어 그것들의 소리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던 방문객 중 만 9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3분 내로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한 후 직원들이 의무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일 전시관 관람은 가급적 피해 주십시오. 바리케이드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정신오염을 막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벗어나 영층 내부에 진입하셨다면 저희의 잘못입니다. 장례비가 귀하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던 도중 영층을 마주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영층으로 향하는 비상문은 직원이 봉쇄했으므로 그대로 지나쳐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으로 간 후 직원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봉쇄된 문을 강제로 부수고 영층에 진입하셨을 경우 수리비가 귀하의 유족에게 청구됩니다. 중앙계단을 이용하던 도중 영층을 마주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층 홀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음식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영층 홀 내부로 던지신 후 탈출하십시오.
그것들의 관심을 잠깐이나마 돌릴 수 있습니다. 각 층계 참에 소화전 안에 비치된 조명탄을 적극 이용하십시오. 영층의 그것들은 열기와 강한 빛을 광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환하지 못하셨을 경우 장례비가 귀하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상 4층의 모든 시설, 지하 1층의 경비실, 지하 3층의 제2의무실, 각 전시관의 백하우스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1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전시관 안에 종교 관련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종교 관련 물품, 종교 의상, 종교 관련 서적을 비롯한 모든 요소는 전시관 안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종교 관련 물품, 종교 의상, 종교 관련 서적을 비롯한 모든 요소는 전시관 안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귀하가 섬기는 신을 모욕하거나 독성하거나 하는 것을 듣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단, 제1전시관에 안에 기독교 관련 물품의 반입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엘리시오는 거동 수상자 및 범죄 혐의자,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구성방과 폭력 행사 등 타인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하는 자는 강제 퇴장됩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 괴의대책본부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집단이 엘리시온을 무단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후 신설되었음을 알립니다. 전시관 안전수칙 제1전시관 게엔나 제1전시관 게엔나는 지상 1층에 위치해 있는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전시관으로 거대한 원통형 수조 안에서 수많은 산호초로 이루어진 기둥과 산호초를 집으로 삼는 다양한 열대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엔나의 원통형 수조 주위에 있는 독립수조에 사는 열대바다의 생물들이 관람객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열대바다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들을 즐기세요. 가오리, 개복치와 함께하는 아쿠아리스트의 수중 퍼포먼스는 오직 게엔나의 중앙수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원통형 수조를 둘러싸는 터치 스크린에서 수조 안의 산호와 열대어, 무척 추동물 등 수중생물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터치 스크린에는 존재하지만 수조에는 해당 생물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해당 생물은 폐사했거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수조에는 존재하지만 터치 스크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 있다면 가까운 직원에게 이를 알려주십시오.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것입니다. 가끔 타 전시관에 전시된 생물이나 엘리시온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현재까지도 엘리시온에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자체 조사팀을 꾸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게엔나의 중앙수조에 무단으로 침입한 생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꼬치고기, 태평양 대왕문어, 변장술의 대가로, 인간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며 2009년 무렵 직원 6명과 관람객 13명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오셀라리스 클라운피쉬 해당 어종은 2009년 무렵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모두 연안에 방사되었습니다. 청색양쥐돔 해당 어종은 2009년 무렵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모두 연안에 방사되었습니다. 개복치나 가오리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면 가까운 직원에게 이를 알려주십시오. 개복치는 외관과는 다르게 최대 8km/h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 이상으로 빠른 것 같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수중 공연이 앞당겨질 것이며 아쿠아리스트가 생물들을 흥분하게 만든 것을 찾아내 제거할 것입니다. 아쿠아리스트의 퍼포먼스가 끝나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중앙의 산호초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산호초를 1시간 이상 관람한 관람객들이 두통과 피부가 불타는 듯한 뜨거움을 호소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관람은 되도록 1시간 안에 끝마쳐 주십시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두통과 피부 통증이 일어난 경우 의무실로 가십시오. 연고와 두통약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중앙수조에서의 수중 공연은 2인 1조로 진행됩니다. 공연 도중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쿠아리스트가 수중 공연을 진행하는 도중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1수족관에 침입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쿠아리스트의 당연한 임무이므로 박수 갈채를 보내주십시오. 다만 아쿠아리스트가 그것에게 당한 것 같다면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제1전시관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제1전시관은 폐쇄됩니다. 독립수조에 전시되어 있는 생물들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혼자 살거나 그들만의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심기를 거슬릴 만한 행동을 했다면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중앙수조에 전시되어 있는 생물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제1전시관의 생물들은 다른 전시관의 어떤 생물들보다도 온순하고 자비롭습니다. 제2전시관 에레보스. 제2전시관 에레보스는 지상 1층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켈프 숲과 맹그로브 지형을 재현한 전시관으로 산호초 못지않게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에레보스의 A구역에서는 마치 원피스의 샤본디 제도를 연상케 하는 맹그로브 숲에 서식하는 망두거, 갑각류, 듀공과 매너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B구역에서는 엘리시온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베이의 웅장한 켈프 숲과 그곳의 주인인 캘리포니아, 양머리도미, 켈프 숲을 파괴하는 성게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해달도 볼 수 있고요. B구역 켈프 숲의 어둠으로 뒤덮인 안쪽을 유심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해당 구역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베이로 망망대해입니다. 켈프 숲에서의 가시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하고 검은 실루엣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대왕농어의 것입니다. 숲의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켈프 숲의 칠흑 같은 안쪽에서 보이는 노란 안광의 실체를 확인한 관람객은 현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셨다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엘리시오는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B구역 켈프 숲의 해달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해달은 양머리돔과 함께 범람하는 성게의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켈프 숲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해달은 양머리돔과 마찬가지로 켈프 숲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어떤 생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머리돔이 부리로 침입자의 를 깨어 먹는다면 해달은 침입자의 를 바위에 내리쳐 깨어 먹습니다. 침입자의 가 산산조각 나는 것은 별로 유쾌한 광경이 아닐 것입니다. A구역 맹그로브 숲의 매너티와 듀공의 생김새를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매너티의 꼬리 지느러미는 주걱처럼 생겼고 듀공의 꼬리 지느러미는 고래의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헷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통의 매너티나 듀공보다 2배 더 큰 해우류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근처의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스텔러바다소로 인간의 남획으로 인해 18세기에 멸종했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A구역 맹그로브 숲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가끔 깊은 숲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렬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알려주신다면 소정의 사례와 함께 적절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톱가오리가 침입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톱가오리가 멀쩡하다면 침입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톱가오리가 멀쩡하다면 침입자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당일 제2전시관은 폐쇄됩니다. 톱가오리는 훌륭한 사냥꾼이지만 야생에 노출되어 있는 양머리돔이나 해달만큼 베테랑이 아닙니다. 제3전시관 아케론. 제3전시관 아케론은 지상 2층에 위치한 담수수족관으로 유명한 아마존 강을 비롯한 남미, 북미, 유럽의 강과 호수에서 서식하는 신비로운 담수생물과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자연환경을 재현해낸 엘리시온의 자랑입니다. 아케론에서 여러분은 담수어가 해수어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 거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대어들의 웅장한 모습을 보러 지금 아케론으로 오세요. 제3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구역의 이름을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현재 제3전시관의 구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미, 아마존강, 네그로강, 북미, 미시시피강,
미네통카오, 유럽, 볼가강, 템즈강, 생강 이외의 다른 지명을 가진 구역으로의 진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피해의 사례는 없었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근처의 직원에게 알려주신다면 소정의 사례가 지급된 후 제3전시관은 1시간 동안 입장이 제한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비콘 리버, 강물의 색이 붉은 빛깔인 것을 제외하면 보통의 전시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레이크 나트론, 측정 결과 pH 농도 12 이상의 강염기성을 가졌으나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사종의 어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데드시, 염분 함량이 31.5%인 죽음의 호수로 어떤 생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물도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흐네스, BC 6600만 년 전 일어난 KPG 멸종으로 모든 장경룡은 절멸했습니다. 대형 수조의 탁한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청천강, 갑옷이나 군복을 입은 수많은 해골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보통의 전시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셨다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엘리시오는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남미 구역의 초대 영어를 관찰하시다 보면 인간의 치아를 가진 어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검은 파쿠를 비롯한 잡식성 스라살무스과 어류의 치아는 인간의 어금니와 흡사하여 인치어라고도 불립니다. 파쿠의 치아가 면도날처럼 날카롭다면 근처의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직원들이 해당 파쿠를 지상 4층의 연구실로 운송할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피라냐와 달리 파쿠에서 기인한 그것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구역에서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노인이 관람객에게 구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금액 상관없이 동전 한 푼만 건넨다면 감사 인사와 함께 물러날 것입니다. 동전이 없으시다면 정중하게 이를 말하십시오. 그는 실망하며 다른 대상을 물색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동전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건네지 않았거나 노인의 구걸을 무시하였을 경우 유감입니다. 본사의 직원들은 분노한 그가 귀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3전시관에서 영원한 관람을 즐기십시오. 간혹 노인이 동전을 받은 후 크게 기뻐하며 래프팅 체험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래프팅 체험을 승낙한 관람객은 모두 연구실중 처리되었습니다. 수조 내 대형 어류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띈 것을 보셨다면 지체 없이 의무실로 가십시오. 여기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 함은 생물이 살점이나 뼈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기괴하게 뒤틀린 모습, 신체가 결손된 모습을 말합니다. 해당 현상은 극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을 야기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의 생물은 모두 환각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유럽 구역에서 3번 항목의 노인이 출몰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노인과 해당 현상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3전시관 내에 해당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어종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피라루쿠, 선열꼬리 메기, 다윗 타이거피쉬, 매복 크로커다일가, 짖는 주걱 철갑상어, 식인 번개뱀장어, 비명 잉코누, 마경 잉어, 거대 웰스메기. 제4전시관 코키투스. 제4전시관 코키투스는 지상 2층에 위치한 담수 수족관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기이한 물고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전시관입니다. 휘황찬란한 금빛의 비늘을 가진 채 유영하는 아시아 아로와나의 고고한 자태, 강바닥 생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군치 메기의 거대한 덩치, 형형색색의 열대어들로 순후해진 수중정원까지 이 모든 것들을 코키투스에서 즐기십시오. 제4전시관으로 진입하신 후 이질적인 한기가 느껴지고 오한이 계속된다면 즉시 제4전시관 밖으로 되돌아 나가 주십시오. 제4전시관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정글 환경의 재현을 위해 고온다습한 기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기는 느껴질 수 없습니다. 제4전시관에 오래전부터 상주해왔던 그것이 귀하를 사냥감으로 점찍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아둔한 사냥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셨다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 엘리시오는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본 구역에서
머리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어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미간의 가운데 뼈가 튀어나와 눈두덩이와 콧대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인면어는 단지 향어와 잉어의 교잡종일 뿐입니다. 단, 인면어의 얼굴이 지나치게 사람 같거나 눈, 코, 입이 인간의 것이라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동경한 나머지 인간이 되기 위해 신체 부위를 훔치는 개체가 가끔 발견됩니다. 러시아 구역에서 유독 윤이 나는 철갑상어를 목격하셨다면 직원에게 알리고 즉시 해당 구역을 벗어나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세계의 것이 아니며 자신의 덩치를 숨기기 위해 초거대종인 벨루가 철갑상어를 모방합니다. 그것이 내는 불쾌한 쇳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심각한 수준의 정신착란, 고막 파열과 달팽이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구역 내 아시아 아로와나에게 황제 용을 포함한 감탄사를 내뱉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시아 아로와나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귀하가 이 수칙을 어기게 만들고 귀하의 정신을 지배하여 절대적 복종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시아 아로와나는 단지 골서러의 일종일 뿐이며 음양의 조화를 관장하거나 승천하거나 태양을 삼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탄사는 그들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고 거대화하는 것을 야기하며 그들이 네오라도 불러오는 순간 엘리시온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지상 2층은 폐쇄됩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지상 2층은 폐쇄됩니다. 흑룡종, 백룡종, 청룡종, 홍룡종, 금룡종 중 금룡종이 압도적으로 귀가 밝고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오 전시관 플레게톤은 지상 3층에 위치한 엘리시온의 유일한 체험 가능한 수조로 이루어진 전시관입니다. 닥터피쉬 체험 등 지금껏 눈으로 보기만 했던 생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지며 교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귀하는 플레게톤의 모든 생물들을 만지실 수 있고 교감하실 수 있고 섭취하실 수 있고 도륙내실 수 있으며 정복하실 수 있고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던 수조 안 생물들에게 귀하의 수족을 이용해 전면전을 신청하십시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실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제오 전시관의 그 어떤 생물도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안전성이 검증된 생물에 한해서 체험을 즐기십시오. 관람객들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치명적인 생물들을 의도적으로 제오 전시관에 들여놓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만지시기 전에 맹독이 있는지, 공격적인지, 귀하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지 고려한 후 체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맹독을 가진 생물에게 중독되었다면 직원을 부른 후 즉시 의무실로 향하십시오. 스톤피쉬, 솔베간팽, 푸른고리 문어 등에게 중독된 경우 대부분 생존하였습니다. 지도 청자고둥을 포함한 맹독성 청자고둥과 복종류, 벨처바다뱀을 포함한 맹독성 바다우산뱀에게 중독된 경우 유감입니다. 의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호, 말미잘, 성게, 불가사리를 비롯한 무척추동물과 어류를 비롯한 어떤 생물도 죽이지 마십시오. 전시관의 수중생물들은 엘리시온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제오 전시관의 지대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해삼을 눌러 죽인 관람객은 근처의 바위에 의해 되었고 닥터피쉬를 죽인 관람객은 다른 닥터피쉬들에 의해 되었습니다. 방개를 으스러뜨린 관람객은 벽과 바닥에 의해 당했고 비단잉어를 말라 죽게 한 관람객은 전시관을 벗어나기 직전 불길에 휩싸인 채 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셨다가 입은 불이익에 대해 엘리시온은 일체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귀하의 유족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제6전시관 레테 제6전시관 레테는 지하 1층에 위치한 광활한 대양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전시 중인 전시관으로 귀엽고 깜찍한 벨루가를 보실 수 있는 벨루가 존, 거대하고 웅장한 고래상어를 보실 수 있는 웨일샤크 존, 수많은 만타가오리의 행렬을 보실 수 있는 만타레이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있는 인어공주의 공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육전시관으로 지금 오십시오. 인면허나 어인 따위가 아닌 진짜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육전시관 내에 물개 공연, 돌고래 공연, 범고래 공연을 비롯한 동물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쇼 프로그램 자체는 엘리시온 건설 초기에 추진하였으나 동물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물개와 돌고래를 비롯한 동물들의 공연을 보러 가기를 권유하는 관람객이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 주십시오. 아예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동물쇼에 참가한 관람객은 모두 영구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벨루가 존의 벨루가 중 인간의 얼굴을 지닌 개체를 발견한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역사적으로 벨루가는 특유의 옆구리 근육으로 인해 인어로 오해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해당 개체와 인어공주를 대면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높은 지능과 온순한 성격, 인간과 친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습성 때문에 벨루가는 인간에게 우호적인 아쿠아리움의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양인 남성의 얼굴을 한 벨루가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당신에게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 정신 오염을 저지하십시오. 조사 결과 그것의 대화 시도는 최소 1시간 8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은 관람객들은 스스로 하여 목숨을 끊었거나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를 겪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수중 공연을 진행하는 도중에 호응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공연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열렬한 박수와 호응을 보내주십시오. 인어공주는 자신의 공연이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를 어기셨다면 인어공주가 귀하를 수중 공연의 조수로서 초대할 것입니다. 인어공주의 수중 공연에서 조수로 불려나갔다가 생환한 관람객은 단 2명뿐입니다. 수중 생물들이 귀하를 특별식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인어공주의 수중 공연을 거절한 경우 그녀는 귀하를 저녁 식사에 강제로 초대할 것이고 그녀와의 식사를 마친 후 귀하는 엘리시온에 영원히 귀속됩니다. 인어공주는 제8 전시관을 제외한 모든 전시관의 생물들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직원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녀의 질서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죽음보다도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 것입니다. 엘리시온의 인어공주는 선열과 같이 붉은 머리칼, 대양과 같이 푸른 눈동자를 가진 백인입니다. 이외에 다른 생김새를 한 자가 자신을 인어공주라고 사칭한다면 직원을 호출해 주십시오. 영층의 그것들은 변장술에 능하나 인어공주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층의 그것들은 흑인 베이스의 인어공주로 변장합니다. 이는 어둠 속을 숨어다니며 효과적으로 은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제7전시관 스틱스 제7전시관 스틱스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엘리시온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해양생물 전시관입니다. 이곳의 생물들은 하나같이 영악한 사냥꾼이며 무자비한 포식자이자 피의 굶주린 도살자입니다. 스틱스의 모든 생물들은 귀하의 손, 다리, 안구,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 부위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토록 증오하는 영층의 것과도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m 길이의 수중터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스틱스에서 미아가 되었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도 수중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수중터널은 200m 길이로 보통 5분에서 10분 안에 관람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멈추거나 뒤돌아 입구로 나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생환자들의 증언 중 멈추거나 뒤돌아 나갔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달리지 말고 빠른 걸음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때 1분에 한 번씩 신체 부위를 등 뒤로 던져주시면 그들의 진격을 늦출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이나 발톱을 뽑아서 던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분가량 나아갔을 시 발견하실 수 있는 노란 전화부스에 891117을 입력하시고 전화를 거시면 인어공주가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최대한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최대한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인어공주는 그것들과 관련된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후 웅크린 채 숨죽이고 계십시오. 겉옷이 있다면 뒤집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층의 그것들은 특수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영층이 아닌 곳에 있는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1시간 내로 인어공주가 귀하를 수중터널의 출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탈출하셨다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인어공주는 제7 전시관의 표적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출구로 돌아온 이후에는 직원이 귀하를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귀하의 생환은 안전수칙의 보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생환하여 주십시오. 제7 전시관 내에는 백상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족관이 최상위 포식자인 백상아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백상아리의 특이한 습성 때문에 전부 실패했습니다. 엘리시움은 백상아리를 전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백상아리뿐만 아니라 수족관에서 볼 수 없는 수염고래류, 청새치, 등의 생물들 또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푸른 물속의 거대한 것들을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백상아리보다 더한 존재가 귀하의 시야에 들어왔을 시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제7 전시관 내의 상어류를 비롯한 모든 포식자에 속하는 수중생물들의 입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식사를 방해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주목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인골, 인간의 팔, 인간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를 발견하셔도 무시하십시오. 인어공주가 알아서 수습할 것입니다. 수중터널 내 유리벽이 금가 있는 것을 보았을 시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포식자들과 그것들이 작정하고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해당 상황 발생 시 제7 전시관으로의 입장은 3일간 폐쇄됩니다. 그것들이 쳐놓은 덫이 작동한 사례는 엘리시움의 개장 이래로 단 한 번뿐이었지만 수많은 실종자와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그 금에서 물이 새거나 수중생물들이 그 금을 들이받고 있어도 보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7 전시관의 관람은 30분 내로 끝마쳐 주십시오. 체류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시 정신분열증, 살인 충동,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 표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8 전시관 타르타로스. 제8 전시관 타르타로스는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르타로스의 모든 생물은 귀하의 살점과 뼈에 대해 광적인 지착을 보입니다. 타르타로스의 모든 생물은 영층의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타르타로스의 모든 생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타르타로스의 모든 생물은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르타로스는 귀하를 환영합니다. 오직 옛것만이 나락 속 한 줄기의 희망입니다. 제8 전시관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해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가 아닌 수천 미터, 10미터 아래입니다. 심해 생물을 보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실러캔스를 찾으셨다면 더 이상 관람을 지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8 전시관은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 70세 이상의 노인, 심해 공포증을 가진 자의 한 해 입장이 제한됩니다. 모든 관람객은 직원이 건넨 검은 모포를 착용하고 관람을 해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어졌습니다. 어둠뿐인 수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안구의 치명적 손상과 자아를 유발합니다. 어둠 속의 그것들에게 자신을 빼앗기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지니. 수조 내부의 바닥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도 무시하십시오. 제8 전시관의 수조 바닥에 엘리시오는 어떠한 장식이나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눈에 보이는 바닥의 구조물은 어둠 속의 그것들이 귀하를 꿰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속임수이오니 철저히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락바텀이라는 이름의 거대 수중 도시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귀하의 시력을 제거하십시오. 안구를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구적인 시력 상실만이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시관을 탈출한 후 신속히 의무실로 가셔서 세균 감염을 막으십시오. 비용은 엘리시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침몰한 배를 발견한 경우 선체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선체가 붕괴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면 안심하고 지나가십시오. 선체가 새것같이 깨끗하다면 즉시 후각을 차단하십시오. 옷이나 마스크 따위로 막고 숨을 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시관을 탈출할 때까지 숨을 참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잠수함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청력을 제거하십시오. 손바닥으로 귀를 세게 쳐 고막을 파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시관을 탈출한 후 신속히 의무실로 가셔서 고막 접합 수술이나 인공 고막 시술을 받으십시오. 비용은 엘리시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잠수함의 21세기의 것이 아닌 훨씬 미래의 세계에 등장할 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경우 모든 심해의 거대 생물들이 일제히 귀하를 향해 접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환한 사례는 3건뿐이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모포를 벗어던지고 최대한 빨리 전시관을 탈출하십시오. 거대한 생물의 백골 사체를 발견한 경우 몸을 최대한 낮추고 기어서 전시관을 탈출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것은 백골이지만 사체가 아닙니다. 안전수칙에 기재된 것 이외의 구조물 등을 발견하신 관람객께서는 경비실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전시관에 한 번 진입한 이상 나가기 위해서는 실러캔슬을 무조건 한 번 이상 거쳐야 합니다. 관람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도 실러캔슬을 찾지 못하셨다면 모포를 벗고 제8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해 주십시오. 제8 전시관은 추심에 따라 중심의 수대, 점심의 수대, 심해 저대, 초심해 저대로 구역이 나뉩니다. 중심의 수대, 심해어들이 빛으로 인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구역입니다. 실러캔스가 해당 구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점심의 수대, 이 구간부터 빛이 없으며 심해어들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구역입니다. 모든 불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심해 저대, 이 구간부터 심해어들이 합니다. 매우 위험한 구역입니다. 심해어들에게 당한 그것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초심해대, 기록이 전무함으로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구 전시관의 입구는 이곳에 없습니다. 제구 전시관 NYX의 거처는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상 해당 안전수칙을 모두 정독하셨다면 지금 바로 엘리시온에서 관람을 즐기십시오. 주식회사 아쿠아리움 엘리시온, 대표이사 플루토, 크루거 배상.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긴 시끄러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죠. 아쿠아리움 엘리시온 신입 직원 면접에 최종 합격하신 분 맞으시죠? 일단 우리 아쿠아리움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자리에 좀 앉아요. 차라도 마실래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에서 7년 동안 근무한 매니저 다윈 워터슨이에요. 신입 교육을 담당 중이죠. 이력서를 보니 대한민국 소재의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사상검증은 딱히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이유는 하하. 그렇죠. 페이가 세니까. 근데 페이가 센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안전수칙을 포함해서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퇴사 후에도 절대 함구하겠다는 계약서에는 확실히 서명하셨죠? 좋아요.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해야 할 업무, 직원용 안전수칙, 구역별 특이 사항 정도예요. 워낙 내부가 넓기도 하고 업무 종류도 다양해서 말이죠. 일단 여기 직원 유니폼 받아요. 흰 줄무늬 군청색 와이셔츠, 회색 조끼, 검정 바지, 갈색 가죽 구두, 그리고 당신 가명 써진 금색 명찰까지.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무전기랑 방검복, X2 테이저건, 진압봉도 챙기세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해요. 아침 7시 전까지는 출근하셔서 4층 직원 휴게실에서 환복하고 대기하세요. 표본 보관실이랑 해양생물 연구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연구원들이 많이 예민해서 직원들한테 지랄할 때가 많으니까 연구원들하고는 업무 관련 아니면 대화하지 마요. 그리고 표본 보관실에 그 어떤 표본도 만지지 말아요. 겉보기에 비정상적인 표본이 많기도 한데 표본 망가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에 출근하셨으면 해 뜨고
경비원들이 출입문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뒷문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말고요. 창문에 얼굴 갖다 대고 실내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해 뜨기 전엔 아쿠아리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첫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사료 공급이에요. 물고기들한테 먹이 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동원돼요. 무전으로 지시받으면 고무장갑이랑 고무장화, 방수 앞치마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하 3층 먹이 창고로 가서 카트에 먹이 싣고 제2의무실에서 진정제 받아와서 카트에 같이 실은 후에 화물 엘리베이터로 카트 올려보내면 끝. 간단하죠? 쫄 거 없어요.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열댓 명은 같이 할 거니까. 관람 배경 안전 수칙에도 적혀있는 사항인데 중요하니까 또 말해줄게요. 절대 화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다니세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거 무시했다가 골로 간 멍청이들이 있더라고요. 화물 엘리베이터에 카트 올려보낼 때 안쪽에서 이상한 게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헛것으로 치부하고 관심 주지 마요. 사료 주는데 진정제가 왜 필요하냐고요? 관람객과 물고기, 직원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의문 갖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요. 물고기가 각성하는 꼴 보고 트라우마 생긴 신참들 많으니까 그런 상황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뭐. 먹이 올려보냈으면 이제 물고기들한테 줘야겠죠. 각 전시관 입구 근처에 있는 백하우스 입구로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면 수조 윗부분이 보일 거예요. 사료에 진정제 도포하고 수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쉽죠? 발 헛디디거나 해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사료 줄 때 빠지면 물고기들이 멍청해서 사료인 줄 알고 개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알죠? 뒤처리하는 건 질색이니까 조심 좀 해줘요. 칠관은 당신 같은 신참이 하기에는 위험하니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빼달라고 할게요. 사료 공급 끝나면 앞치마랑 장화, 장갑 벗고 탈취제 좀 뿌려요. 피비린내가 진동할 테니까 이 상태로 전시관 들어가는 머저리 짓은 하지 않길 바래요. 옷에 사료 묻었으면 여분의 유니폼이 있으니까 직원 휴게실 가서 환복하세요. 두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청소예요. 1층 물품 보관소에 빛이 든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전시관 안팎할 거 없이 쓸어주고 개걸레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청소하다 보면 바닥이나 벽에서 혈흔 같은 거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걸레질해서 지우세요. 천장에 있으면 굳이 닦으려고 하진 말고요. 다 쓴 조명탄 잔해나 그을린 탄피 따위는 모아뒀다가 따로 버리시고 벽이나 바닥에서 총알 자국 나오면 눈에 안 띄게 깨끗이 지워주세요. 간혹 청소하다 보면 시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인상착의부터 확인해줘요. 그리고 절대 시체 건드리지 말고 무전부터 먼저 치세요. 놈들이 시체에 무슨 장난을 쳐놨을지 모르니까. 아쿠아리움 경비나 직원 복장이면 회사에서 수습할 수 있는데 특수부대처럼 각종 무장을 하고 있는 시체는 우리 회사에서 수습 못해요. 최근 자신들을 무슨 요원이라 지칭하는 정신병자들이 야밤에 아쿠아리움을 무단 침입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특수부대 시체는 무전 치면 알아서 매니저들이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시체를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영층의 흉내쟁이들이 사람을 아주 잘 흉내낸다는 거 알죠? 해당 사체는 예외 없이 소각될 거예요. 만약 손댔다면 그게 이미 무력화되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업무는 전시관 체크예요. 전시관 체크는 각 전시관의 수조 안에 전시된 물고기들이 멀쩡하게 있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그쪽은 한국인이니까 이변이 없다면 사관에 배정되겠네요. 여기 직원용 사관관리 지침서 받으시고 투입되기 전에 읽어두세요. 제사 전시관 직원용 관리 지침서. 제사 전시관을 진입하는 도중 이질적인 한기가 느껴질 경우 즉시 되돌아 나가십시오. 당일 근무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일본 구역의 인면허가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얼굴을 가졌을 경우 비치된 작살총을 이용해 신속히 해당 인면허를 사절하십시오. 이후 건져 올린 사체의 머리를 제2의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중국 구역의 대형어 수조 안에서 인간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경우 수습 시도를 하지 말고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중국 구역의 아로하나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경우 사관관리팀장인 웨이청 사원을 호출한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것들의 협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러시아 구역의 벨루가가 지나치게 윤이 난다면 4층 연구실의 박사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연구원들이 그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 정신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호출 후 해당 구역을 잠시 폐쇄해 주십시오. 한국 구역의 가물치가 수조 밖을 기어다니고 있는 경우 작살총을 이용해 해당 개체를 즉각 사살한 후 폐기 처분하십시오. 가물치는 물 밖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직원들을 기만하려는 개체가 있습니다. 한국 구역의 수조에서 10m를 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물고기를 발견한 경우 정중히 이곳은 당신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신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사관의 수조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아프리카 구역의 시클리드 수조에서 대형 농어의 일종인 나일 퍼치를 발견한 경우 수조 내에 각성제를 투여하여 시클리드의 각성을 유도하십시오. 나일 퍼치의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투여를 멈추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 구역의 수조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은 지미 응우옌 사원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그가 부재 중일 경우 동남아시아 구역에서의 작업은 금지됩니다. 다 익었나요? 다른 전시관에 비해선 그래도 꽤 간단한 편이에요. 보통 출근하고 세 번째 업무까지 마치면 아쿠아리움 개장 시간이에요. 손님 맞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업무는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해야 할 주간 순찰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움 업무의 핵심이죠. 네 번째 업무는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해야 할 주간 순찰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움 업무의 핵심이죠. 주간 순찰은 경비원의 업무 아니냐고요? 하하, 경비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순찰 안 돈다는 거 알아둬요. 경비원은 직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현상 발생 시 출동하니까요. 순찰 돌다 보면 가끔 안전 수칙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시관 안에서 음식물을 처먹는다거나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 피우는 정신 나간 인간들 말이죠. 일단 정중하게 제지부터 하세요. 보통 심각한 얼굴로 목소리 깔고 말하면 대충 알아듣거든. 근데 그러고도 소란 일으키거나 난동 부리는 인간들은 바로 제압하세요.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그 사람 살리고 싶으면 머뭇대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서 테이저건이랑 진압봉의 사용도 가능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방검복도 지급됐으니까 잘 챙겨 입어요. 순찰하다가 도움 청하는 관람객 있으면 바로 상황 듣고 무전 치세요. 전시관 담당 직원이 해결할 테니까 아주 위급한 경우 아니면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말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인상착의가 특이한 사람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대로 해요. 일관에서 교정기 낀 여자애가 물고기를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면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어떠한 생물도 일절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문어 비스무리한 생물 보면 바로 경비 호출하세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문어 같은 거 전시 안 하니까요. 고작 문어 같고 호들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새끼가 종이접기 하는 것 마냥 사람을 접어버리는 걸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이관에서 직원이랑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당신 이름을 물을 때면 무조건 명찰에 써진 가명으로 답하세요. 실망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입이 찢어져라 크게 웃으면서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다가오면 무조건 튀어요. 당신이 어디서 발설했는지 몰라도 당신 본명을 그 새끼가 알고 있다는 거니까. 경비 호출하고 이관 밖까지 미친 듯이 달려요. 해달이 근처에 보이면 해달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새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해달이니까. 삼관에서 거적대기 뒤집어 쓴 노인이 구걸하고 있으면 은화 한 푼 적선해줘요. 은화는 삼관 백하우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금고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항상 갖고 다니고 은화 없을 때 마주쳤으면 갖고 있는 동전 아무거나 줘요. 은화 받고 나서는 며칠 동안 안 나타나요. 그 노인 화나게만 안 하면 괜찮으니까 쫄지 말고요. 근데 래프팅 체험을 제안한다거나 먹을 거 건네주면 무조건 사양하세요. 그거 사양 못한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 안 할게요. 육관에서 안경을 쓴 백발의 남자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배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전치고 테이저건으로 바로 쏴버려요. 벨루가 존으로만 못 가게 하면 되니까 최대한 저지해줘요. 그 다음엔 경비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육관에서 인어공주가 공연 마치고 나오는 걸 마주쳤으면 깍듯이 인사하세요. 인어공주는 관람객과 직원 모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고 대부분의 물고기들도 절대 복종하는 분이에요. 악감정 사서 좋을 거 없다 이거죠. 아, 그리고 7관, 8관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념품샵 내부에서 붉은색 밴을 발견하면 바로 경비를 호출하세요. 붉은색 밴의 차주가 안에서 팔고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사면 안 돼요. 그 자는 당신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들을 팔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대가로 받아갈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아쿠아리움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수조 청소를 해요. 숙련된 아쿠아리스트와 인어공주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수조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청소 과정에서 나온 오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끔 나오는 유해를 수습하고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쉽죠? 7관은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청소를 인어공주가 도맡아 하고 있고 8관은 한 번도 청소한 적 없는 데다가 청소할 이유도 없으니까 알아두세요. 아무튼 저녁 7시가 되면 슬슬 해가 떨어질 테니까 그 전에 모든 관람객들을 실내에서 퇴장시켜야 돼요. 최종 순찰은 2배로 꼼꼼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 관람객의 모든 퇴실이 확인되었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5번째 업무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료를 급여하는 건데 아침과 좀 분위기가 다를 거라는 거 미리 말해둘게요.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물고기들의 공격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게 당신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아침보다 2배는 조심하고 2배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가끔 수면 위로 튀어올라서 끌고 가는 악질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수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급여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의 하루 일과가 끝이랍니다. 어때요?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한 것 같다고요? 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네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엄청 중요해서 몇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첫 번째, 절대 자정 이후에 엘리시온에 남아있지 마세요. 자정 이후에는 경비들도 경비실에 틀어박혀 있고 경비실을 제외한 엘리시온 내부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우리 아쿠아리움에는 주행성보다 야행성 물고기들이 훨씬 많아요. 야행성 동식물이 밤이 되면 하는 게 뭐겠어요? 사냥이죠. 물고기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영층의 그짓 깽깽이들이 무더기로 올라와서 인간 행세를 하며 경비들을 노리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경비실이 아예 장악당할 뻔한 적도 있었죠. 자정 이후에 경비실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일체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정에 남게 되었으면 경비실 근처로도 가지 마요. 무조건 달리고 또 달리세요. 적어도 놈들의 주의는 끌 거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 뭐 놈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당신 발목이긴 할 테지만 순순히 잡혀주진 마요. 적어도 저항이라도 하라고요. 도망치다가 정 안 되겠으면 차라리 이걸 말해줘야 되나? 차라리 8관 안으로 도망쳐요. 8관으로 도망치라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8관의 관람객용 안전 수칙에는 과장된 부분이 꽤 많아요. 8관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8관의 정신병자들이나 간첩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죠. 3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8관은 1관만큼이나 안전한 전시관이에요. 8관의 심해어들이 항상 굶주려 있긴 해도 우리 같은 인간들보다 영층의 그 새끼들한테 훨씬 관심이 많으니까요. 입구에 놓인 검정 모포 뒤집어쓰기, 후레쉬나 폰 불빛 같은 빛 전부 차단하기, 절대 정숙하고 초심에 구역에 진입하지 않기. 이게 다예요. 거기 안에서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8관 관리팀장이 찾아내줄 거예요. 나올 때 실러캔스 수조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당일은 직원 휴게소에서 푹 쉬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정 이후에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뭘 보든 뭔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을 테니까 제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길 바랄게요. 2번째 주의사항, 이상현상이나 특이점이 생기면 즉시 무전으로 보고하세요. 당신 혼자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당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동수상자나 도움을 요청하는 관람객을 발견했을 때도 무전 치시고요. 특히 러시아나 중국 놈들 중에 수상한 자는 없는지 눈여겨봐주세요. 간혹 빨갱이들이 우리 아쿠아리움의 귀중한 물고기들을 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3번째는 가급적이면 직원용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직원이 관람객용 엘리베이터 쓰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비상계단은 영층으로 향하는 문이 봉쇄되어 있어서 대부분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써요. 4번째 사항은 음식물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식사는 직원 휴게실 안쪽 탕비실에 비치된 즉석식품 드시거나 카페 나이아드나 테티스에서 해결하세요. 카페 나이아드는 직원 할인이 적용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은 뒤에는 꼭 탈취제 뿌리세요. 5번째, 위급 상황에서는 당신 목숨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위험에 처한 관람객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영웅 행세하던 멍청이들 중에 1년을 넘긴 경우를 못 봤어요.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도움 요청하거나 1층 의무실 가고, 신체 결손과 지정 힘든 일 생기면 무전으로 지원 요청하거나 경비 호출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예요. 6번째, 절대 제2의무실 내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2의무실에 갈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2번 이상 가야 되는 곳인 만큼 이 수칙 좀 지켜주세요. 진정제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제2의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진정제 가지고 나올 거고, 안전수칙 위반해서 제2의무실로 데려온 관람객은 문 앞에 두고 가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제2의무실의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진입하려 하는 행위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심각한 분노를 야기할 거고, 그 뒤에 당신이 당할 일은 이쯤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엘리시온의 매니저 아래 계급의 직원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요. 여기 직원들한테 너무 정주진 마세요. 매니저 달 때까지 본명 밝히는 건 절대 자제해 주시고요. 그거 안 지켰다가 이관의 그 씹같은 흉내쟁이 새끼한테 잡혀서 대체당한 직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개체는 0층에서 기어나오는 대부분의 흉내쟁이랑 다르게 주행성인데다가 특히 직원한테 집착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휴,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기 유니폼이랑 물건들 챙기시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당신 사수가 베테랑 직원인 저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은 죽지 마요. 거지 같은 인수인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예요. 시체 치우는 것도 질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검은 더플백 안에 대충 물건들을 쑤셔넣고 은은한 비린내를 풍기는 매니저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신입사원은 아쿠아리움의 밖으로 향했다. 뒤집힌 세계로의 진입 방법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밖에 없지는 않을 텐데 뭔가 숨기고 있군. 칠흑같이 짙게 썬팅된 세단에 탄 그는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연신 주위를 둘러본 후 무전기를 켰다. 중앙정보국 괴의대책본부의 알림. 지우지. 팀 엡실론 소속 요원 황룡.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 성공. 자세한 사항은 복귀한 후 전달하겠음. 수고했다. 작전 개시에 차질이 생길 만한 사항이나 병력 규모는 전무함. 인어공주와 직원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퇴근하고 병력이라 해봤자 자정 이후에는 경비실에 틀어박혀 있는 경비들이 전부임. 하피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참인가? 벌써 왔네? 어서 와. 몸 좋네. 한스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어디 사나? 샌프란시스코라 좋은 도시지. 여기는 어쩌다가 지원했어. 돈이 엄청 궁한가 봐. 미안하지만 여기 경비로 취업했으면 기간 다 채울 때까지 그만둘 수 없어.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이 족같은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의 경비가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는다. 일단 통성명부터 할까? 오우, 이름 하나는 새 보이는데. 게다가 이런 데서 한국인을 만나다니 감개무량하군. 뭐 각설, 나는 아쿠아리움 경비 A팀 팀장 남상철이라고 한다. 내 옆에 있는 이 애꾸는 일본인은 시게노 너랑 같이 근무설 팀원이고, 우리 아쿠아리움의 야간 경비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아. A팀 B팀 합쳐서 고작 6명이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 서야 돼. 일단 뭐부터 할까? 아쿠아리움 소개는 됐고, 이거지 같은 아쿠아리움에서 야간 경비를 서는 게 왜 이렇게 시급이 높은지나 알려줄게. 너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0층에 상주하던 흉내쟁이 새끼들이 해가 저물면 기어나와서 지랄할 때도 많고, 가끔 배가 덜 찬 물고기 새끼들이 탈출해서 너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려 할 때도 있을 테고, 족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나 망할 정부기관 놈들이 밤만 되면 무장한 채로 찾아와서 조사인지 연구인지를 할 때도 있지. 가장 위험한 건 드물게 검은 날개가 출몰할 때인데, 그때쯤이면 넌 이미 베테랑이 되어 있거나 시체가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넘어가지. 너무 긴장할 거 없어. 검은 날개를 제외한 모든 놈들에게는 파회법이 있으니까. 일단 제복 받고
나머지는 설명하면서 줄게. 먼저 우리 아쿠아리움 구조는 알지? 경비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저녁 7시까지 출근하면 돼. 출근했으면 직원들 볼일 다 보고 나갈 때까지 여유 좀 부려도 돼. 그러다가 한 9시쯤 되면 슬슬 야간 순찰 준비를 해야 해. 야간 순찰은 순찰조와 제어조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 순찰조는 아쿠아리움 내부 돌아다녀서 거수자나 특이사항 같은 거 있나 보는 말 그대로 순찰을 담당하고, 제어조는 경비실 내부 CCTV 화면 보면서 순찰조한테 위험한 거 경고해주고 뭐 그런 걸 담당하지. A팀과 B팀이 주마다 번갈아 하고 있으니까 알아둬. 그리고 여기 적외선 손전등이랑 야투경 챙겨. 물고기들의 주의를 끌지 않게 하려고 우리 경비들은 회사에서 지급된 적외선 손전등과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지. 한번 손전등 켜봐. 안 킨 거랑 다를 게 없지. 야투경 쓰고 보면 대나처럼 훤히 보일 거야. 아쿠아리움의 직원들은 9시 전후로 모두 퇴근할 거고 10시가 되면 여기 남은 인간들은 우리 경비들밖엔 없을 거야. 제어조가 브리핑하는 동안 순찰조가 나가서 순찰 돌고 12시 안에 오는 방식이고. 어때? 듣기로는 존나 쉬워 보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순찰 루트는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내려와서 지하 1층, 지하 2층 순으로 진행하고 경비실로 복귀하기. 4층은 순찰 안 도니까 올라가지 말고. 오케이. 4층 올라갔다가 개빡친 연구원 새끼한테 붙잡힌 애가 있었는데 표본 보관실에서 포르말린에 절여진 채 발견되었다나 뭐라나. 앞에서 설명했듯 순찰은 3인 1조로 진행할 거야. 혼자 싸돌아다니거나 단독 행동은 제발 하지 말고. 이상 행동 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널 벌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야간 근무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지. 이것만 잘 지키면 목숨 보전하는 건 일도 아닐 거야.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정이 되기 전에 경비실로 복귀한다. 아쿠아리움의 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해. 특히 자정이 지났을 경우에는 영층 놈들이 공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지. 하나 다행인 건 경비실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야. 일단 6명의 무장경비원도 있고 경비견도 있고 3중 차폐 장치와 특수합금으로 이뤄진 외벽 덕에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순 없어. 일단 12시가 되면 경비실로 향하는 출입구는 완전 봉쇄될 거고 그때까지 못 돌아와도 우린 널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팔관으로 튀어. 살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말이지. 둘, 거동수상자는 정부 요원을 제외하고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한다. 순찰 중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흉내쟁이에 대해선 너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주 그 뭐랄까 씹새끼적인 놈들인데 우리들 같은 인간을 모방해서 인간들 틈 사이에 섞이려고 하는 악질 새끼들이야. 개체들마다 특성도 꽤 다양해. 사람 형체도 제대로 못 따라해서 눈, 코, 입이 뒤섞여 있다거나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비대한 병신들도 있는 반면 인간을 꽤 많이 흡수한 새끼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따라할 정도로 모방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래도 인간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딱 보면 사람 아니다 싶은 새끼는 바로 쏴 죽여버리면 돼. 아무리 흉내를 잘 내는 새끼다 하더라도 가만 보면 마네킹 마냥 움직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조현병 걸린 새끼 마냥 헛소리를 짓거리거든. 여기 UTS-15 제노 돌격 산탄총, 소위 탄환 카트리지랑 솜기 받아. 물고기던 영층 새끼들이건 인간이건 불 한번 붙으면 꼼짝 못하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게 좀 비싸더라도 수위탄을 쓰는 이유지. 흉내쟁이 새끼들은 대부분 직원이나 관광객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새끼 있으면 바로 쏴갈겨버려. 그렇다고 너무 막 쏴제끼진 말고 머리나 몸통을 노리기보다는 다리를 노려. 그 새끼들 달려오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서 머리 노리는 게 쉽지가 않아. 움직임을 제일 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다리를 노리거나 초근거리라면 몸통을 쏴버려. 드물긴 하지만 로스케 놈들이나 짜장 새끼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생포가 가장 좋긴 한데 시간 부족하거나 상대가 너무 많으면 바로 총격전 돌입할 거야. 엄폐물 위치 순찰할 때마다 기억해둬. 걔네들 어차피 자정 안에 탈출 못하고 다 돼질 새끼들이야. 이놈 봐라. 아쿠아리움에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너 뭐하는 놈이야? 아, 해병대 나왔어? 진작 말하지. 지게노 총구 안 치우고 뭐하냐? 이거 참 의심해서 미안하게 됐네. 빨갱이나 정부 요원인 줄 알았어. 정부 요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요원 새끼들이 순찰하다 보이면 일단 신분 확인부터 해.
CIA 괴의대책본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냥 보내줘. 그거 그냥 안 보내주면 우리 벌집 돼. 근데 지 모시기 소속이라 하면 무조건 경비실로 튀어. 그 새끼들은 절대 우릴 곱게 보내줄 생각도 없고 그놈들이 왔다는 건 검은 날개의 시학년도 나타났다는 소리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려라. 알간. 셋. 순찰은 제어조의 브리핑에 따라서 진행된다. 제어조가 순찰조의 이동 경로를 CCTV로 감시하다가 특이사항 생기면 바로 무전 칠 거야.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하면 문제 없으니까 귀 열어놓고. 그렇다고 너무 제어조의 브리핑을 신뢰하지는 마.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직감보다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순찰조가 위험에 빠져도 제어조가 구하러 갈 일은 없을 거야. 경비실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거든. 자정이 됐는데도 복귀하지 않는 인원은 그대로 낙오된 걸로 간주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 넷. 물고기들한테 웬만하면 관심 주지 마. 간혹 자정이 되기 전에도 물 밖으로 기어나오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가물치나 등목어나 짱둥어, 폐어 같은 놈들. 그것들 제압하려고 시도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짓거리 했다가 보다시피 손가락 2개가 날아갔거든? 뭐 손가락 2개면 싸게 먹힌 거지. 내가 그 짓거리 했다가 보다시피 손가락 2개가 날아갔거든? 뭐 손가락 2개면 싸게 먹힌 거지. B팀 팀장 한스는 엘리게이터 가한테 오른다리가 아예 날아가서 의족 차고 다닌다고. 항상 사지를 조심하도록 해. 자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수조 안과 수조 밖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라고 설명하면 적절하려나? 그러니까 공중에서 헤엄치는 생선 새끼들이 널 뜯어먹으려고 미친 듯이 돌진하는 걸 직관한다고 상상해봐. 대충 그런 느낌이야. 5. 경비견 자극하지 마. B팀 팀원 클로드가 경비견 관리 담당인데 경비견이 신참한텐 꽤 사납게 굴 거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 물론 아쿠아리움에 반려동물 반입은 제한되지만 이 경비견은 우리들을 수차례 구해준 전적이 있는 아주 고마운 친구야. 또 꼭 필요한 녀석이기도 하지. 밉보여서 좋을 거 없어. 이름 세베루스. 어때, 간지나지 않아? 아니 말고 어쨌든 세베루스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콤한 객검 좀 주면서 친해지도록 해. 그리고 세베루스 목줄은 존나 위급 상황일 때만 풀어라. 경비실 장악당하기 일보 직전일 때. 그때 풀고 나서 바로 눈 감고 귀 막고 엎드려 있어. 세베루스가 알아서 정리하고 얼굴 핥으면 일어나도 좋아. 세베루스가 침입자랑 싸우는 광경은 제발 보지 마. 그거 보면 세베루스가 너도 침입자로 간주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닥치고 숨죽이고 있으라 이거지. 이딴 걸 왜 알고 있냐고? 씨발.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6. 자정 후에 경비실로 진입하려는 새끼들에게 반응하지 마. 이건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 꼭 따라야 돼. 흉내쟁이 새끼들이 아마 떼거지로 몰려와서 문 좀 열어보려고 아주 별 생쇼를 다 할 거야. 존나 가짜는 새끼들이 말이야. 밖에서 뭔 소리가 들리든 문 열려고 하지 마. 열려고 하는 순간 네 대가리에 구멍 뚫릴 테니까 뭐 가족이든 친지든 여기 직원이나 낙오된 동료의 목소리든 싹 다 무시해. 협박을 하던 애원을 하던 울부짖던 괴성을 지르던 문을 존나 두드리던 손톱으로 긁어대던 족같은 웃음소리를 내던 간에 관심 주지 마. 그 새끼들 어차피 여기 못 들어와. 간혹 자정되기 직전에 순찰조가 순찰할 동안 경비실로 오는 새끼들이 있거든. 입구 주변에 조명탄 던져서 못 오게 하고 가까이 오려 하면 샷건 갈겨. 플레어건은 직사로 쏘지 말고 달려오는 새끼들 맞추는 거 뒤지게 어려워. 조명탄 던지면 빛이랑 열기 때문에 한동안 얼씬도 못하니까 적재적소에 잘 써. 뭐 맨손으로 그 새끼들을 제압할 순 없냐고. 이거 완전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군. 베니, 이 새끼가 맨손으로 흉내쟁이를 때려잡는단다. 으하하하. 그래,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장담컨대 10초 만에 다짐육된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참나 오래 들은 것 중 가장 병신 같은 말이었어. 이봐 신참, 네가 아직 뭘 모르나 본데 흉내쟁이 새끼들은 겉보기에는 족박 같아 보여도 근력이 상식 밖의 수준이야. 은간우나 타이슨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맨손으로 이기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걸.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 조명탄이나 챙겨. 중화기. 하다못해 냉경기도 없이 맨손으로 잡겠다는 새끼는 진짜 처음이네. 어이 그렇게 허세 부리다가 뒤진 신참들만 해도 한 트럭이야. 돼지고 싶으면 조용히 혼자 되져. 아무튼 정 위급한 상황이라 뚫릴 것 같다 싶으면 나인뱅까.
이게 효과가 직방이거든. 지전자도 좆되는 무기라 그렇지. 3초 동안 9번 터지면서 굉음과 충격파를 내뿜는 성광탄이니까 말 다 했지 뭐. 던지고 나서 귀랑 눈 틀어막는 거 잊지 말고. 7. 근무 시간 동안 가급적이면 음식은 먹지 마. 특히 냄새에 나는 음식은 절대로 뜯거나 처먹거나 하지 마. 그거 안 지킨 새끼 때문에 경비실 뚫릴 뻔했다. 그리고 순찰하는 동안 음식 처먹는 병신짓은 안 하리라 믿는다. 야행성 물고기들의 후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 정 처먹고 싶으면 적어도 팔 한 짝은 내줄 각오하라고. 경비실 안 냉장고에 물이랑 초밥 있으니까 그거 먹어. 검정색 라벨 붙어있는 물은 우리 거 아니니까 처먹지 말고. 혹시라도 초밥 위에 올라간 회가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말해. 예를 들면 뭐 밝은 빛을 내뿜고 있다거나 초록색 이물질로 뒤덮여 있다거나 검붉은 반점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엔 절대 먹지 말고 폐기 처분해 달라고 해라. 그거 처먹은 병신을 지금까지 딱 3번 봤는데 한 놈은 갑자기 미친놈 마냥 횡설수설하더니 총 들고 난사하려 하길래 시계노가 쏴 죽여버렸고, 한 놈은 온몸에 수포가 올라오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되져버렸고, 나머지 한 놈은 됐다.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토 쏠리네. 8. 야간 경비 근무 수칙은 예외 없이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다. 예전에는 근무 수칙서를 배부했었는데 어떤 새끼가 그랬는진 몰라도 정보 오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근무 수칙과 관련한 사항을 종이에 기재하거나 이를 벽면에 붙여놓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었어. 혹시라도 근무 수칙 써진 종이 발견하면 잘게 찢어서 불태워. 조현병 환자가 쓴 건 마냥 두서없이 써놓았거나 조도 도움 안 되는 내용뿐이니까 읽으려고 하지 마. 9. 경비실의 조명이 모두 나가고 적외선 손전등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 그 즉시 경비실로 복귀하고 경비실을 봉쇄해야 해. 아까 말한 검은 날개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검은 날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그딴 질문한 신입치고 한 달을 넘긴 새끼가 없었는데 말이지. 좋아. 검은 날개는 그냥 창백한 피부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진짜 존나게 칠흑같이 시커먼 날개를 가진 여자야. 이 새끼 표정 봐라. 존나 실망한 것 같다는 그 표정은 뭐야? 검은 날개가 겉보기와 다르게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나? 바로 그녀가 아쿠아리움 내 모든 생명체들, 특히 대형어들의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이지.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 아쿠아리움의 진짜 주인은 망할 대표이사 플루토가 아니라 그년이야. 특히나 위험한 건 인간에게 별 관심 없는 팔관의 심해 생물들이 검은 날개가 나타났을 때 극도로 높은 공격성과 활동성의 증가를 보였다는 거야. 그녀가 팔관의 심해어들을 권속으로 부리는 것 마냥 일단 검은 날개의 존재가 확인되면 순찰조 올 때까지 조명탄이랑 화염방사기 들고 대기하고 있어. 순찰조 복귀하면 바로 출입구 봉쇄하고 풀무장한 채로 사주 경계해. 이대로 동틀 때까지 버티면 고비는 넘긴 거야. 10. 동트면 바로 나가지 말고 6시 되고 나서 퇴근해. 정확히 6시가 되는 순간 아쿠아리움의 거의 모든 괴생명체들과 물고기들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아마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겁하게 될걸? 아주 개판이 벌어져 있을 테니까. 뭐 청소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직원들 방해 안 되게 신속히 퇴근하면 돼. 중간중간에 있는 시체들은 건드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직원들이 알아서 수습할 거니까. 이쯤 하자 좀 있으면 순찰 시작 시간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시계노한테 물어봐. 정신 바짝 차리고 객기 부리지 말고 통수치지 마. 조금은 쌀쌀한 아침 공기가 내려앉은 아쿠아리움의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신입 경비로 보이는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붉은색 승합차로 향했다. 매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기괴하게 개조된 범퍼와 지붕에 달려있는 육각집게형 크레인, 눈이 아플 정도로 붉은 차체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혈흔이 군데군데 튀어 있었다. 어반도놀호프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적힌 승합차의 문을 거칠게 연 그는 통신 장비를 킨 후 시동을 걸었다. 황근출이다. 야간 경비로 위장 취업 성공했다. 지금 본부로 복귀하겠다. 지유즈 오메가 팀장 황근출 요원이군. 수고했다. 현장 느낌은 어떤가? 작전은 계획한 대로 진행 가능하다. 예상보다 경비들의 무장 수준이 형편없더군. 아주 기열스러웠다. 라저,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붉은색 승합차는 도저히 차량의 것으로는 들리지 않는 기이한 배기음을 내며 새카만 배기가스와 함께 아쿠아리움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